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종목 진단 영상입니다. 오늘만 종목 진단 영상을 두 번째 올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개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기업은 지금 보시듯이 천보입니다. 최근 포스코케미칼, LNF 등 2차전지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 수급관심주로 뽑은 3개 종목 중에 한 개가 오늘 목표가 달성되기도 했었죠. 에코프로 BM. 내년 전기차 시장이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첨보가 높잖아요. 그게 긍정적이고,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은 증설 이슈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첨보의 경우 전해질 캐파가 올해 1920톤에서 내년에 4000톤으로 증가할 전망임에 따라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라는 것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1920톤 하니까 영화 올해 봤었던 1917이 떠오르네요. 네,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극장에서 봤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이라면 나중에 어떤 스트리밍 왓챠에서도 1917 볼 수 있습니다. 뭐 광고하는 건 아닌데 anyway 1920톤에서 내년 4000톤. 고객사 요구로 인해서 증설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증설 이슈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겠고요. 첨보의 첨가제는 배터리 수명 연장, 고온 상태에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4분기 중요하겠죠? 4분기 영업이익은 중국사 고객 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리고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배터리 쪽에서 기대하고 또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중장기적으로는 첨가제 관련주들의 기업 가치가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나. 물론 아직 좀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참고하고 계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은 기관이잖아요. 근데 기관 언제부터 매도해요? 네, 여기 체크해놨듯이 8월 말부터 쭉 매도하다가 기관이 이제 매수를 돌리나 하는 점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일별 수급을 봐봐야 되겠죠? 일별 수급을 보시면 이건 금액이에요. 외국인이 어제 107억, 오늘 98억. 기관도 오늘 64억 매수했죠. 수량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수량으로 보면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먼저 매수 금액으로 좀 봤었던 거고요. 외국인이 어제 100억 넘게 오늘도 100억 수준 매수할 정도로 좋은 수급으로 보입니다. 잠깐 다른 기업들 흐름을 보면요. LG화학 이렇고요. 10월부터 흐름 어때요? 큰 조정 없어요. 21선에서 반등 나올 정도로 견조한 모습이고 삼성 SDI가 또 이렇고요. 10월 이후부터만 보세요. 흐름 10월 중순 이후 삼성 SDI가 21선을 따라 큰 조정 없이 견조한 모습이고 또 포스코케미칼은 최근에 이처럼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또 LNF는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얘도 5일선 따라가다가 갑자기 뽑은 거죠. 기술적으로 이들
그러니까 뭐 LNF 역시 일단 방향이 잡히면 큰 조정 없이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보면 이들 종목과 비교하면서 100%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외국인이 어제 오늘 크게 매수했고 드디어 오늘의 상승으로 지난 11월의 고점을 모두 돌파한 것을 보면, 속도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는 첫 흐름이 오늘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기 전에 여러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었던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진단했었던 한국전력인데요. 가장 최근은 언제였죠? 여기 보시는 지난주죠? 12월 일주일 전 12월 10일 목요일 6, 7% 상승했었던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 바로 하루 전에 12월 9일 날 영상을 올렸었던 게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오늘 메이저의 수급을 보시면 어떻죠? 외국인 순매수 4위 300억 샀으니까요. 그리고 기관이 1000억 넘게 매수하면서 기관 순매수 1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다 아시죠? 제가 이거를 갖고 뭐 리바이벌 하면서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른 것을 더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는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의 가격 변화를 드디어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특히 9월 전후 10월 8, 9월 달에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10월부터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 일정 계획들이 연말 연초에 많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표까지 보여드렸는데 그것까지 오늘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간 뉴스를 보시면 편을 가르는 듯한 뉴스도 사실 많았는데, 큰 흐름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국내에 맞게 보완 수정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좀 중요하게 볼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기관은 제가 미리 체크해뒀지만 이렇게 빨강색의 기관이잖아요. 지난주부터 기관은요 아주 작정하고 대놓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어디냐? 첫 번째, 지난 8, 9월 달에도 영상 한 4개, 한 3, 4개 올릴 때도 이때 1번의 이와 같은 거래량이 중요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 두 곳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8월 달에 터진 2천만 주에 육박하는 이 거래량과 1번 거래량과,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전 12월 10일 목요일 날 터진 이때 거래량, 2번 8월 달에 터진 대량 거래가 1번, 지난주 터진 2천만 주 이상 터진 거래량 2번 거래량, 이 두 개의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처럼 약 1년 정도의 흐름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쵸? 지금 흐름을 보시면 한 2011년 전후부터 예, 그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10년치 정도 흐름 이렇게 넓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게 느껴지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늘려서 본 거예요? 8월의 대량 거래, 1번 거래량과 12월 10일 두 번째 거래량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보기 위해서 쭉 늘린 거예요. 뭐가 보이시죠? 어떤 게 느껴지시죠? 8월달 거래량이 이거고요. 지난주 거래량이 이거예요. 이것과 이거. 이제 봤으니까 기간을 좀 더 줄여서 봐볼게요. 이제 좀 보셨죠? 이렇구나. 그러면 한 2018년도부터 볼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죠? 예. 보시면 주가가요. 이처럼 하락 추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까지도 주가가 뭐 돌렸네, 상승으로 돌렸네, 이런 흐름이 없었었어요. 상반기까지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주가가 추세적으로 우하향되던 하락 추세의 연결고리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8월달 이때 터진 1번 거래량 덕분입니다.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요, 지금 8월달 이와 같은 거래량 나오기 전에 주가 2만원 아래에 있었거든요. 되게 흐지부지했어요. 주가가 2만원 아래에서 만약에 8월에 이때 몸통이 큰 양봉으로 이와 같은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면요, 어땠을까요? 지루하고 답답한 하락 추세가 얼마나 더 지속되면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제어하지 못했으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8월 달에 1번 거래량은 하락 추세에서 한전을 이렇게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끌고 올라온 거래량입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도요, 8월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보면 8월 달에 터진 거래량이 2010년 이후에 터진 거래량 중에서 거의 뭐 넘버 1, 2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대량 거래였었죠. 이와 같은 8월달 거래 덕분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겠구나, 하락이 제어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지난주 터진 2천만 주의 2번 거래량은 주가 흐름의 턴어라운드를 알리는 거래량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지난주에 이거 수평을 좀 없애야 좀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 121선이 에메랄드잖아요. 121선 에메랄드가 어때요? 지난주부터 재차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우상향으로 재차 돌아섰고, 또한 갈색 200일선도 그동안의 하락 기울기가 좀 가팔랐다면 지난주부터
하락 기울기가 멈추면서 수평으로 돌아서게 되었어요.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다? 네, 맞습니다. 12월 10일 지난주 상승과 함께 터진 2천만 주 이상 터진 이번의 거래량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오케이, 알겠어. 1번 거래량과 2번 거래량은 10년 놓고 봐도 손에 꼽힐 만큼의 거래량인 거고,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좀 남달랐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번의 거래량이 터질 때,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거래량 아래 보세요. 빨강색 선 올라왔죠? 또 지난주 보세요. 또 빨강색 선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8월에도 이 1번 거래량이 털었을 때 기관이 들어왔고, 지난주에도 역시나 이번의 거래량의 중심에는 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상승, 오늘의 또 2천만 주, 2040만 주 터진 거래량의 중심에도 1,000억 원 이상을 매수한 기관이 있는 거고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삼성전자를 무려 8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로 인해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 정체되어 있고 소강 국면이고,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가운데 시가총액 20위밖에 있었던 한전이 그동안 기다리던 모멘텀이 생겼으니 그냥 확 이쪽으로 몰린 거죠, 수급이. 특히 기관 수급이. 기관 수급은 어떤 수급이에요? 지난 8월 달의 거래량과 지난주 두 곳의 거래량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기관인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비유해보자면 해가 길어지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면 우리는 봄이 온 것을 자연스레 알 수 있잖아요. 증권사들 목표가 상향이 내일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큰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안 봐도 불보듯 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전을 봐도 아시겠지만 현재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도 한국전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기관 수급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큰 흐름에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거래량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점에 매수했건 한 달 전에 매수했건 8, 9월부터 21,000원 전후부터 계속 가지고 가셨건 배당을 노리시면서, 그쵸? 참고로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8.02%를 보유 중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1년치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신고가가 난 OCI입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난 3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여기 보시듯이 영업이 흑자 전환.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거고, 3월 달의 흑자 전환이 반짝이 아니라 폴리실리콘에서 구조적인 흑자 전환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 시즌이 온다면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미 해볼 수 있었던 거고요. 내년 폴리실리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동률은 올해 60% 수준에서 내년에는 70% 넘어서 70% 초반?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 국내 설비의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을 완료해서 이제 실리콘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면 또 뭐죠? 미국에서 주요국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태양광 세제 혜택 연장 검토되고 있듯이 태양광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보다 시황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죠. 메이저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OCI 오늘 순매수 상위 6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별 수급을 보시면 기관도 좀 들어오는 모습. 기관은 어제 115억 샀죠. 외국인 어제 105억, 오늘 252억. 메이저 수급 견조하다고 봅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부터 빨강색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부터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진바닥에서 상승을 시작했고, 이와 같은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오다 보니 이젠 정말 돌렸구나. 진짜 바닥 찍었구나.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기관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는 이런 가운데 11월부터 또 파랑색이 올라오네요. 이제 외국인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외국인도 사면서 주가가 견조하게 안정을 찾는 모습에서 신고가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 기관과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도 결국에 메이저 수급에 지속 관심 갖자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고, 국민연금은 지난 10월 13일 기준으로 약 10%, 9.96%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하고 여유로운 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